여러분 도움을 받으셨으면 구독, 알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제인 배정호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상속재산 파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상속재산 파산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상속재산 파산의 신청 기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상속재산 파산 신청하실 때 주의해야 될 부분,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장례비인데요.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면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장례비를 지출한 경우에 상속인을, 그러니까 신청자이죠. 신청자가 채권자 목록에 내가 채권자다 이렇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장례비는 부의금으로 충당을 보통 하죠. 따라서 부의금이 실제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 비용의 충당에 부족한 경우에만, 그것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장례 비용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장례비를 지출한 채권자라고 해서 채권자 목록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재한다고 한다면 파산관제인이 필수적으로 여러분에게 부의금을 얼마 받았는지 소명하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부의금에서 실제 들어간 비용, 장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얼마인지 이걸 이제 소명하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할 거예요. 그 금액 중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 사실 이게 참 추상적인 개념이긴 한데 상속이나 피상속인의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은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장례비 이런 것들을 그 지역이 어딘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고려해가지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여러분에게 이제 장례비를 인정해주는 게 이제 실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간 비용을 전부 다 받지 못할 경우가 많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할 만큼의 이제 금액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굉장히 이제 얘기가 쟁점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압류가 금지된 소액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있어요. 이게 지역마다 다른데 서울은 이제 5천만 원이 기준이 된다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3천만 원이다. 지역은 서울이다. 그러면 보통 파산 사건에서는 서울 지역에서 3천만 원 되는 임차 보증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소액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가가 되질 않아요. 빚잔치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채무자가 보유하실 수가 있어요. 자유재산인데, 하지만 상속재산 파산 사건에서는 어떨까요? 생각해보시면 이미 거주하고 있는 분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보증금을 그렇게 보호해줄 필요가 없고, 그것은 채권자들한테 나누어줘야 될 필요가 오히려 있을 수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지만 동거하고 있던 다른 배우자가 고령이거나 아니면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압류가 금지된 취지나 제가 말씀드린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그것을 환가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배당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눠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사정이 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봤더니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이다, 압류 금지 범위 내에 있는 소액보증금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사정들, 거기에 동거하시는 분이 누구이고 꼭 그걸 이제 상속재산으로 포함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설명하셔야 되고 또 소명하셔야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생명보험금인데, 이건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보험 계약에서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했는지, 수익자는 누구냐면은 보험사고, 생명보험의 보험사고는 뭐냐면 이제 보험 계약자의 사망인데, 그러면은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으로는 이제 볼 수 없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빚잔치에는 사용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수익자가 피상속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재산으로 파산재단에 속해서 채권자들에게 이제 배당이 되겠죠. 이제 오늘은 그래도 자주 문제되고 있는 세 가지 정도 이제 알아봤는데요. 장례비, 소액주택 임대차 보증금, 생명보험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고, 이 외에도 상속재산 파산제도에서 많이 문제되는 게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상속인들이나 제3자에게 한 증여나 변제 이렇게 이제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부인권 행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도 종종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시기 전에 신청 실익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청산 절차를 꼭 거쳐야 되는지 여부는 상담을 꼭 받아보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판정 승인 결정 받으신 이후에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그냥 이야기만 듣고 여러분이 그냥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했다가 곤욕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험하진 않은지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했다가 이후에 불이의 어려움을 당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할지 여부는 그것도 면밀하게 좀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오늘까지 해서 3번에 걸쳐서 이번 영상까지 해가지고 상속재산 파산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것 말고도 사실 문제되는 것들이 제법 됩니다. 최근에 또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또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꼭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 개념과 신청 시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많이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영상 3개로 이제 여러분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부분들은 조언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도움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도움을 받으셨으면 구독, 알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